과거 북파공작원이었던 김정석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정육점은 오래된 시장의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기를 손질하며 단골 손님들에게 정성스레 고기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성실한 노인이라 여겼고 그 역시 자신의 과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이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 북파공작원으로서 수많은 작전에 참여했고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이제는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일상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건달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미 그들에게 당한 적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석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가게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달들 중 한 명이 정육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이 노인네. 장사 잘 되시죠? 건달은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건달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말이야 우리한테 보호비 좀 내야 해요. 그래야 아무 일 없이 장사할 수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질하던 고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건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 전장을 바라보던 그때와 같았습니다. 내 장사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나가라.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건달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좋게 좋게 갑시다.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건달들은 그렇게 떠났고 시장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그냥 조금이라도 주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석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기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북한 지역에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작전에 투입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싸움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건달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정육점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노인네 고민은 끝냈어? 보호비 낼 준비됐냐고. 그러나 김정석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건달이 테이블 위에 있던 고깃덩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2번 말하지 않는다 어서 나가라. 건달은 비웃으며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목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꺾이며 건달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 순식간에 건달은 바닥에 나가떨어졌고 나머지 건달들도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단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 건달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건달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저 노인네? 이들이 예상했던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마치 전장에서 단련된 전사의 것이었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마라. 할아버지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찌할 줄 몰랐고 결국 도망치듯 정육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가 저렇게 강하셨다고?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김정석 할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은 단순한 동네 불량배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배후에는 더 위험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김정석 할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지. 그는 리더격인 중간보스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중간보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으며 말했다. 노인네 하나 제대로 못 조져놓고 와서 이렇게 징징대는 거야. 너희가 맞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우릴 개망신 준 거라고 생각해봐. 지금쯤 시장 상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겠냐. 그냥 놔둬? 우린 다시 찾아간다. 그날 밤 건달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고 중간 보스까지 직접 나설 계획이었다. 이번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자. 저 노인네, 우리 보비를 거절한 것도 모자라 우리를 개망신 줬어. 시장에서 우리가 약해 보이면 다른 상인들도 우릴 무시할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내일 다시 찾아가서 가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손님 하나 못 받을 정도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 노인네 두 손 두 발 못 쓰게 만들어야 다시는 우리한테 까불지 않겠지.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신선한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시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장 상인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저놈들이 다시 왔어.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고 이내 무리를 지어 나타난 건달들이 시장 중앙을 가로질러 정육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숫자가 많았다. 중간 보스까지 등장한 것을 보고 시장 상인들은 겁에 질렸다. 어르신, 우리 어제 한 얘기 생각해 보셨어? 중간 보스가 싱글벙글 웃으며 정육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건달들이 줄을 서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장사라는 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닙니까? 보호비는 필수입니다. 그게 싫으면 여기서 장사 접으셔야 할 겁니다. 그는 일부러 가게 안을 둘러보며 고기 진열대를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좋은 가게네요. 이렇게 깨끗한 가게를 망가뜨리는 건 나도 원치 않는데. 김정석 할아버지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봤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숫자도 많았고 상대가 조직의 중간 보스인 만큼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침착했다. 여전히 대답은 같다. 보호비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여기서 더 이상 행패를 부리면 후회할 거다. 그 순간 중간 보스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 노인은 어제 자신들의 부하들을 손쉽게 제압했던 사람이다. 아무리 늙었다지만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노인네가 진짜. 그는 표정을 굳히고 손짓을 하자 뒤에 있던 건달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철제 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자, 끝까지 버텨보시지. 건달이 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김정석 할아버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숙이며 그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손을 뻗어 건달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크악. 파이프를 든 건달은 손에서 힘이 빠지며 무기를 떨어뜨렸고 동시에 할아버지의 발이 그의 다리를 걸며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바닥에 나뒹군 건달은 비명을 질렀다. 뭐야, 이 노인네 진짜 뭐야? 그 광경을 본 다른 건달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이며 한 명씩 정확하게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다. 어떤 놈은 팔이 꺾였고 어떤 놈은 배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몇 초 만에 정육점 안은 쓰러진 건달들로 가득 찼다. 중간 보스는 멍하니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 경악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내가 두목인가 보지? 중간 보스는 뒷걸음질 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봐, 우리도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너희 같은 놈들이 우리 시장 상인들 괴롭히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할아버지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안 그러면 다음엔 더 아프게 될 거다. 결국 중간 보스는 쓰러진 부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도망쳤다. 시장 상인들은 그제야 긴장된 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강하셨다고?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달들은 단순한 불량배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속한 조직은 더 큰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김정석 할아버지를 건드린 일은 곧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중간 보스와 건달들이 처참하게 당한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장 상인들은 마치 전설을 본 듯 김정석 할아버지를 바라봤고 조용히 존경과 감탄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김정석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고기를 손질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건달 조직은 이번 일을 결코 그냥 넘길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겪은 치욕은 내부에서도 빠르게 퍼졌고 조직 상층부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김정석 할아버지를 찾아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조직의 실세였던 장 회장이었다. 장 회장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로 정치권과도 연줄이 닿아 있었고 심지어 해외의 검은 세력과도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보고를 받자마자 흥미롭다는 듯 피식 웃었다. 노인 하나가 우리 애들 싹 다 발라버렸다고? 그것도 혼자서. 그는 자세한 보고를 들으며 점점 표정을 굳혔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저 노인은 뭔가 있는 놈이다. 그는 곧바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조직이 가진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 김정석 할아버지의 정체를 파헤쳤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보고서를 받았다. 그 안에는 김정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과거 그가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북파공작원? 장 회장은 보고서를 읽다 말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이름은 단순한 퇴역 군인이 아니었다. 북파공작원, 그들은 국가에서 극비리에 운영했던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목숨을 걸고 북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철저히 단련된 전사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극소수의 생존자들은 전설이 되어 있었다. 장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재밌어지겠군. 하지만 전직 공작원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강할까? 그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고 옆에 서 있던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곧바로 조직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해결사들이 김정석 할아버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할아버지의 일상을 감시했다. 아침 일찍 가게를 열고 신선한 고기를 손질하며 단골 손님들에게 친절히 응대하는 모습. 겉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해결사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다. 그 노인은 너무도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주변을 감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마치 적의 침투를 경계하는 군인처럼. 며칠간 감시를 하던 해결사들은 결국 결론을 내렸다. 이 노인 아직도 훈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경계심이 커졌고 결국 장 회장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단순히 무력을 사용해 김정석 할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북한 측과의 접촉이었다. 장 회장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간첩 조직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무기 밀매와 마약 거래를 통해 북한과 검은 거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고위 정보원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북한 측에 연락을 취했다.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겠어? 북한의 정보요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바로 김정석이라는 이름을 듣고 표정이 바뀌었다. 그놈이 살아있다고? 북한 측은 즉시 내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과거 수많은 북한 작전을 방해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수행했던 작전들은
북한 내부에서도 전설로 남아 있었고 그 때문에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를 제거 대상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그가 은퇴한 이후 정보가 끊기면서 제거 계획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한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이다. 북한 정보 요원들은 즉시 내부 보고를 마친 후 장 회장에게 회신했다. 그자의 정보를 넘기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장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거래하지. 그렇게 해서 김정석 할아버지의 존재는 다시 북한의 표적이 되었다. 한편 김정석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장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사람이 정육점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오랜만이네, 김 선배.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권중사가 서 있었다. 과거 북파공작원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였다. 권중사는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배, 신변이 노출됐어.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내려놓았다. 그래. 나도 대충 감이 왔지. 권중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국정원에서도 이미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선배를 보호하기 위해 요원을 붙이려고 하네. 북한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어.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권중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시간이 없어. 곧 놈들이 움직일 거야. 김정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알겠다. 하지만 이 일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겨있던 검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한때 함께했던 전우들의 사진과 낡은 군번줄, 그리고 이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권중사가 다녀간 후 김정석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정육점 문을 일찍 닫았다. 그는 가게 뒤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철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때 그의 생명을 지켜줬던 장비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총기는 오래전에 반납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비상용 장비들은 남아 있었다. 나침반, 단검, 그리고 군번줄. 그는 천천히 군번줄을 손에 쥐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다시 사용할 때가 온 것인가. 그날 밤 그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거닐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거리였지만 오늘은 사뭇 달랐다.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골목 구석에 서 있는 낯선 남자들,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행인들, 그리고 창문 틈새로 자신을 주시하는 그림자들. 모두 북한 측 요원들이거나 그들과 내통하는 조직원들이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모르는 척 걸어가며 은밀히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아직 나를 직접 공격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였다. 그는 한동안 그들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정육점에는 평소처럼 손님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고기를 손질하는 척하며 유심히 그들을 살폈다. 손님으로 위장한 감시자들. 그들의 옷차림은 일반적인 시장 손님들과는 달랐다. 너무 깔끔했고 손에 굳은 살이 없었다. 평범한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중 한 명이 일부러 계산대를 어슬렁거리며 물었다.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됐나 봐요. 김정석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오래됐지. 좋은 고기 가져가려고 왔나? 그 남자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 사람들은 사장님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믿고 의지하는 것 같던데. 김정석 할아버지는 칼을 내려놓고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손님, 내 가게에 온 이유가 뭐요? 그 순간 정육점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냥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장님, 혹시 옛날에 특별한 일이라도 하셨나요? 이제는 분명해졌다.
그들은 정체를 떠보기 위해 접근한 것이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할아버지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움직이며 손님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순식간에 그의 팔이 비틀리며 남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명 소리에 정육점 밖에서 대기하던 요원들이 갑자기 움직였다. 그들은 서둘러 가게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가볍게 손을 들며 막아섰다. 권중사였다. 자자.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손님들. 권중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손목을 붙잡고 있던 남자를 놓아주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더 떠볼 필요 없을 거야. 너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서로 다 알았으니까.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손목을 문질렀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정육점을 떠났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권중사는 김정석 할아버지와 함께 정육점 뒤편 작은 방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선배, 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이대로 있다간 곧 직접적인 공격이 올 거라고. 김정석 할아버지는 담담한 얼굴로 물었다. 국정원은 뭐라고 하던가?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있어. 하지만 본격적으로 개입하기엔 아직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어려운 모양이야. 당분간은 우리가 버텨야 해. 김정석 할아버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군. 권중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선배답네. 계획은? 김정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놈들이 본격적으로 공격해 오기 전에 먼저 놈들을 우리 손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권중사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선배 여전하시네. 그럼 내가 움직일 준비를 해볼게. 그날 밤 김정석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전장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직접 싸운다. 그날 밤 시장의 공기는 싸늘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정육점 불을 끄고 천천히 문을 걸어 잠갔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놈들이 곧 움직일 것이라는 걸. 며칠 전부터 시장 근처를 맴돌던 수상한 남자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놓고 감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건 분명히 공격 전 의도적인 경고였다. 그렇다면 놈들은 언제 움직일까? 김정석 할아버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적이 노리는 것은 방심하는 순간이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늦은 밤 목표가 피곤할 때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새벽 2시경 정육점 뒤편에 있던 창고 쪽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주 조심스럽고 훈련된 자들이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작은 칼을 손에 쥐었다. 올 것이 왔구나. 잠시 후 정육점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림자 몇 개가 소리 없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온 존재들처럼. 그러나 김정석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첫 번째 침입자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닥이 푹 꺼지며 그가 함정에 빠졌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바닥에 철퍼덕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놈은 당황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든 로프가 그의 팔과 다리를 단단히 묶어버렸다. 뭐야. 그러나 다른 침입자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며 즉각적인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김정석 할아버지의 예상 범위 아니었다. 촥! 라고. 순식간에 정육점 내부의 불이 모두 켜지며 강렬한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동시에 천장에서 미리 설치해둔 고기 갈고리들이 일제히 떨어졌다. 놈들은 당황하며 몸을 피했지만 한 명이 완전히 균형을 잃고 고기거리에 걸려버렸다. 그때 김정석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에는 단단한 정육칼이 들려 있었다. 이제야 직접 모습을 보이는군. 너희들은 누구 명령을 받고 온 거냐? 놈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앞에 있던 침입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들었다. 슉 하고 날카로운 바람을 가르며 단검이 할아버지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살짝 틀어 피했다. 동시에 그의 손에 들린 정육칼이 빛을 내며 휘둘러졌다. 쨍그랑 하고 순식간에 단검과 정육칼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침입자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정석 할아버지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들었고 공작원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놈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러나 나머지 침입자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치밀한 움직임으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그 순간 당 하고 총성이 울렸다. 놈들은 즉각 반응하며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정육점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권중사였다. 그는 권총을 들고 냉정한 표정으로 정육점 내부를 흘러보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작전 끝났다. 그의 말과 동시에 정육점 밖에서 무장한 요원들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이미 국정원은 이곳을 포위한 상태였다. 침입자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침입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먼저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덫을 준비했어. 놈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정육점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권중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배 역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었어. 김정석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정육칼을 닦았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김정석 할아버지의 정육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정육점 내부는 전장과 다를 바 없었다. 포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었고 침입자들은 국정원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러나 김정석 할아버지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정도로 끝날 싸움이 아니었다. 권중사는 체포된 자들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놈들 쉽게 입을 열 것 같진 않군. 국정원 요원들이 침입자들을 포박하며 신원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북한 공작원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폭력배들이 아니었다. 시장에서 행패를 부렸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철저한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김정석 그를 확보하거나 제거하라. 권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선배, 국정원에서 따로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오늘 밤 당장 움직이는 게 좋겠어. 하지만 김정석 할아버지는 단호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중사는 미간을 좁혔다. 뭐가? 할아버지는 천천히 정육점 한쪽을 바라보았다. 침입자들 중 단 한 명. 유일하게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자. 그는 포박당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인 것처럼. 김정석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는 미끼였지? 그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권중사가 다가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차피 자백할 놈들이 아니야. 일단 이송하고 보자. 그 순간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눈치챘는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히려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 김정석 할아버지는 직감했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쿵 하고 정육점 창고 쪽에서 강렬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부서지며 진입로를 만들고 있었다. 지원군이 온 것이다. 젠장. 권중사가 즉시 권총을 꺼내며 자세를 취했다. 국정원 요원들도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창고문이 박살나며 검은 그림자들이 밀려들어왔다. 두 번째 침입조였다. 이번에는 완전히 무장한 자들이었다.
일반적인 공작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전투 요원들. 김정석 할아버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됐군. 총성이 울렸다. 권중사와 국정원 요원들이 즉각 반격에 나섰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계획된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다. 김정석 그를 생포하라. 김정석 할아버지는 빠르게 몸을 숙이며 반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번 상대는 단순한 침입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목표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다. 한 명이 빠르게 김정석 할아버지를 향해 접근했다. 그는 주먹을 날렸지만 상대는 가볍게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강한 충격이 몸을 밀어냈다. 하지만 김정석 할아버지는 쉽게 쓰러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반대로 상대의 팔을 붙잡으며 강하게 비틀었다. 공작원의 팔이 꺾이며 그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다른 놈들이 벌써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다. 선배, 뒤에 조심해요. 권중사가 외쳤다. 하지만 이미 김정석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을 돌리며 빠르게 정육 칼을 휘둘렀다. 한 놈이 뒤로 물러서며 팔을 움켜쥐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석 할아버지를 포위하며 점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권중사가 총을 쏘며 외쳤다. 놈들 숫자가 너무 많아. 여기서 빠져야 해. 국정원 요원들도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김정석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아직 아니다. 그는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산소통과 정육용 가스통이 있었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빠르게 움직이며 산소통의 밸브를 열었다. 선배, 뭘 하려는 거예요? 위험해요. 모두 엎드려. 치익하고. 순식간에 공기 중에 퍼지는 가스. 그리고 스파크와 함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정육점 창고가 무너졌다. 강렬한 충격파가 주위를 뒤흔들었다. 그 순간 전세가 바뀌었다. 무방비 상태가 된 적들이 균형을 잃었다. 국정원 요원들은 즉시 반격에 나섰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잔해 속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군. 권중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선배 여전하시네. 한 번 배운 건 쉽게 안 잊어버리지. 전투는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김정석 할아버지는 이 모든 싸움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습격이 아니었다. 더 큰 계획이 있었다. 권중사 국정원과 연결해. 놈들의 배후를 밝혀야겠어. 마지막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발이 일어난 정육점은 순식간에 전장이 되었다. 가스가 터지며 충격파가 퍼졌고 북한 공작원들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균형을 잃었다. 그 틈을 타 국정원 요원들이 빠르게 반격에 나섰다. 권중사는 지휘를 맡아 적들의 퇴로를 차단했고 김정석 할아버지는 직접 전선에 나섰다. 그동안 수많은 전장을 경험한 그의 감각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그는 빠른 몸놀림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공작원 하나가 나이프를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김정석 할아버지는 차분했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강한 주먹이 공작원의 복부를 강타했다. 크어. 공작원은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공작원이 뒤에서 총을 겨눴다. 그러나 그 순간 당. 총성이 울리며 공작원의 손에서 피가 튀었다. 권중사가 정확히 사격한 것이다. 그는 총구를 내리며 말했다. 선배 여전하시네. 김정석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며 다시 전장에 집중했다. 전투는 점점 국정원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다. 폭발로 인해 공작원들은 완전히 기세를 잃었고 국정원 요원들은 점점 그들을 몰아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공작원들이 제압되었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 명. 이 모든 작전을 지휘했던 자.
그는 여전히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김정석 할아버지를 노렸다. 김정석. 당신 같은 자가 살아있다는 게 우리에겐 위협이야. 공작원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김정석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위협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겠지. 공작원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돌진했다. 그러나 김정석 할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격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꺾었다. 크악.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단숨에 그를 제압했다. 전투는 그렇게 끝났다. 북한 공작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국정원은 즉시 이 사건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권중사는 김정석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배,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정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야. 놈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였다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배후가 있다는 뜻이야. 국정원은 체포된 공작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사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었다. 북한 내부에서도 특별히 훈련된 공작원들이 투입된 특수작전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김정석 할아버지를 제거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를 데려가려 했다. 국정원의 조사 결과 북한은 여전히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특히 김정석 할아버지처럼 실전에 능한 인물은 정보 가치가 높았다. 그를 생포해 북한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들은 김정석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직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군. 권중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배, 이제 정말 조용히 지내셔야 합니다. 국정원에서도 보호 조치를 약속했어요. 김정석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 역할도 끝나야겠지. 며칠 후 김정석 할아버지는 조용히 정육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국정원의 경호 아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사람들은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했지만 모두 그의 안전을 위해 이해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김정석 할아버지와 권중사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국가를 위해 싸운 숨은 영웅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발자취를 남겼다. 김정석 할아버지는 훈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의 싸움은 끝났을지 몰라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언제든 다시 싸워야 할 날이 온다면 지금처럼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